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7월 5주차 변동지출 정산과 8월 1주차 예산을 함께 짜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하루 늦게 찾아온 덕분에 이미 8월 1주차 예산은 사용을 하기 시작해버렸지만 그래도 예산은 짜야겠죠? 네, 지난 영상에서는 알바 출근 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방학 밀프렙으로 3남매의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담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 주 동안 예산 안에서 생활한 결과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휑한 가운데 예쁜 거치대가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데이지님께 여러분들께 구독자분들께 드릴 선물들을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지금 짠토끼님께도 주문을 해놔가지고 제가 꼭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픈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짠토끼님께 이제 주문한 것들 배송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데이지님 거는 벌써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주문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예쁜 거치대를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세트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핑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핑크로 반투명 핑크로 이제 선택을 했고 데이지님께서 서비스로 이렇게 이거 파츠라 그러죠. 파츠 선물을 주셨는데 막둥이가 붙여줬어요. 이렇게 꾸며줘가지고 계산기도 이렇게 귀염뽀짝해졌고 저랑 어울리진 않지만 그리고 요것도 2구짜리 1구짜리 있어가지고 1구짜리 쓸 때 쓰고 이제 같이 붙여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3구로 공간이 넓어서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하나를 제가 갖다 놓은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발레 저축이랑 여행 저축이 이제 다 완성이 돼가지고 폭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여행 저축을 폭발을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일주일이 7일로 살다 보니까 너무 길죠. 네. 그래서 깜빡할 뻔 했는데 다행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요것도 선물 받았어요. 네, 요거 거치대. 볼펜 같은 거, 펜 같은 거 꽂아도 될 것 같고, 저는 요렇게, 이것도 데이지님께 선물 받은 건데, 요거 다 데이지님께 선물 받은 거. 네, 요거, 이제 스크래퍼를 이렇게 꽂아두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둘까요? 방향이 위치로 옮기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여행 저축을 먼저 폭발을 하면서, 정산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저축에 들어있던 총 금액은 23만 7천 원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폭발을 했던 금액이라서 기억이 날 줄 알았는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모은 저축이고요. 요 저축도 여행 저축에 포함시켜가지고 파킹 통장에 일단 넣어두고 이자를 챙겨서 받으면서 다음에 저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때 모아가지고 보태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생각보다 조금 단기간에 요즘 부수입이 알바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 수익금도 좀 자주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모았던 것 같아요. 잔액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수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23만 7천 원이라는 네, 저축이 폭파가 되었습니다. 7월 5주차는 이 가계부상으로 보면 잔액이 많아 보이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아주 그냥 마이너스로 생활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7월 25일에 닭다리 1kg 주문하고 부추 주문해가지고 14,253원 지출을 했고요. 26일날 이제 너무 로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땡겨요 어플에서 그 땡겨요 상품권 15% 할인받아서 구매했던 그 상품권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해서 2732원 지출했고요. 요거 1900분 기념 외식으로 하자 그랬다가 우리 2호한테 대차게 까였고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이유 없는 그냥 외식이 되었고, 27일 날은 이제 가지가 집에 2개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 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따뜻한 여사님 요리 중에 항정 가지덮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정살을 사가지고 가지덮밥 해서 먹자. 그러고 이제 항정살을 이것 때문에 일부러 시장을 가긴 그래가지고 동네 정육점을 갔는데 600g 샀는데 43,89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안 살래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지역 화폐로 결제를 해갖고 왔고요. 식비 남은 게 25,015원밖에 없어가지고 부족했던 금액은 방학 목적저축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차게 6만원을 다 썼고요. 방학 목적저축에서 37,095원을 추가로 더 썼거든요. 식비에서 그러면 이제 오바된 금액이 37,095원이었는데 요거는 방학 목적저축 모은 거에서 지출을 해주었고 우유 10팩 남편이 사와가지고 그 금액까지 합해서 항정살이랑 우유값 해가지고 37,095원 방학 목적저축에서 추가 지출을 했던 게 있고요. 건강비는 다행히 아픈 가족들이 없어서 3만원 그대로 남겨올 수 있었고 생활용품은 제가 트레이더스 가가지고 치약을 샀어요. 10개 11,980원 하는 제일 저렴한 치약으로 구매를 했고 비싼 거는 도저히 못 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11,980원에 지출을 해서 치약을 사와서 잔액이 18,020원 되고요. 대형마트가 좀 대략 난감 상태입니다. 대형마트는 19,000원을 추가로 이제 제가 예비비에서 추가 금액을 뽑아가지고 총 예산은 79,000원으로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막둥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성조숙증이 좀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이제 먹고 싶다는 위주로 먹이다 보니까 막 빵,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를 마음껏 먹이지도 않았지만 그냥 간식 먹고 싶다 그러면 막 딸기잼빵 주고 이런 식으로 먹였더니 문득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또 막 그런 뭐 검사를 받아왔다 막 이런 이제 막둥이 친구 엄마들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검사 받으려고 8월 24일에 예약을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계속 그렇게 평소처럼 먹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간식을 먹이는 그 돈으로 차라리 과일을 먹이자. 간식으로. 근데 방학이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퇴근하고 사오고 퇴근하고 사오고 이래도 되나 싶게. 그래서 모아둔 돈까지 다 탈탈 거의 털어가지고 다 썼고요. 이번 주부터는 조금 아껴야겠죠? 아낄 수 있을까? 방학이라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간식은 학교 가는 날은 그래도 아침에 밥만 먹고 가면 점심 때 학교에서 먹고 오죠? 그럼 저녁 먹기 전에 간식 한 번 주면은 되는데, 요새는 오전 간식 먹어야죠. 오후 간식 먹어야죠. 저녁 먹고 나서 또 좀 일찍 먹은 날은 또 출출하니까 또 뭘 먹어야 되죠. 막 2번에서 3번 주려니까 과일값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살고 왔는지 한번 보면요. 27일날 방울토마토랑 골드키위 구매해가지고 24,580원 지출을 했고요. 쌀도 샀어요. 20kg를 남편이 혼자 가서 사왔고 다른 거 장 볼 돈이 없고 여유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쌀만 사다 달라고 했고 55,800원에서 이제 예산은 79,000원이었기 때문에 5주차의 예산에서는 54,420원을 지출을 하고 부족한 금액은 그 잔액 2월 했던 거 거기서 지출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차피 79,000원 다 썼기 때문에 그냥 총 사용 금액만 계산을 해갖고 왔는데 223,580원을
지출을 하고 왔답니다. 요거는 과일 값으로 거의 다 나갔고요. 와, 과일로 간식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31일 날 도서관에 제가 책 반납을 좀 부탁했거든요. 도저히 갈 컨디션도 아니고 너무 덥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남편한테 좀 반납을 부탁했더니 그럼 오는 길에 트레이더스 들러서 저녁거리 뭐 사오겠다. 그래서 그럼 5만 원 한도 내서 사와라 했더니 불막창에 소 곱창 볶음에 이제 밀키트로 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그것만 먹으면 너무 기름지니까 채소, 샤브샤브용 채소까지 사오라 해서 거기서 또 4만 얼마를 더 지출을 했죠. 그래서 22만 3,580원의 지출이 있었고 2월금 잔액이 1,320원입니다. 반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이들 과일로 간식 주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다른 거 뭐 먹일 만한 게 있으려나? 과일 말고 뭐 간식이 있나요? 계속 방울토마토만 먹일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형마트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2월 해놨던 모든 금액 거의 탈탈 털어서 10,000원 정도 남기고 다 썼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이제 예산 금액이 15,000원이 아니라 여기에 26,000원을 더 해야 되는데 잘못 기록했네. 26,000원. 바보네. 고쳐왔고요. 제가 여기 이 기록 대형마트 사용 금액 보고 정신줄을 놨던 것 같아요. 예산 금액이 41,000원이었고요. 왜냐면 이제 대형마트에서 19,000원을 빼주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41,000원으로 생활을 했고 선저축으로 26,000원 빼준 거 외에는 지출한 게 없었고요. 그래서 잔액 15,000원 이렇게 남겨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금액 살펴보면요. 24만원 예산이지만 선저축을 빼고 나니까 21만 4천원의 한 주 생활비가 있었고요. 15만 980원의 사용 지출, 예산에서의 지출 금액이 있었는데, 실제 지출 금액은 33만 2,655원입니다. 네, 방학 목적 저축, 이제 사용한 거랑, 그 다음에 대형마트 2월 금액에서 더 지출한 것까지 유유 해놨는데, 다 더해보니까 33만 2,655원인 거예요. 반성해야죠. 그리고 이제 잔액을 보면 이제 순수 예산에서만 사용한 금액을 빼고 나니까 89,020원 되고 이제 선저축 26,000원을 빼니까 63,020원. 네. 선저축이랑 대형마트는 어차피 뭐 남은 잔액도 없어서 그래서 63,020원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가져왔고, 사실 이거 저축할 수 있는 금액에 넣어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합계 최종 7월 5주차, 이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모두 예산은 120만원으로 한 달 살기 하고 있고요. 사용 금액은 85만 6,397원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 2월 시킨 금액 사용한 것도 더 할까 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빼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편집하면서 생각해보니까 2월 된 금액도 어쨌든 남은 잔액을 계속 2월 시키는 거니까 사용 금액에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오버됐던 거 다시 수정해가지고 더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2월 한 것까지 다 사용한 금액 더해가지고 85만 6,397원 사용하고 온 게 있습니다. 어차피 식비, 건강비, 생활용품, 대형마트, 뭐 또 예비비, 기타 예비비로 생활을 하는 거라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항목이 적어서 지출 금액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산 잔액은 34만 3,603원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모두 요거는 바인더나 제가 저축이나 선저축 이런 거에 다 배분해서 넣어줬고 오늘 남은 63,020원 저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입 살펴볼게요. 부수입은 이번 주는 진짜 없을 뻔했어요. 그나마 조금 챙겨올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주라서 카카오페이 이자 30만 원 이제 넣어놓으면 거기서 이자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 1,013원
제가 이것도 더 넉넉히 조금 더 몇십 원이라 더 챙겨올 수 있었는데 핸드폰이 고장나는 바람에 폰 없이 생활을 이제 한 며칠 하느라 요거를 제가 이자를 제대로 챙겨받지를 못해가지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십 원 손해본 게 있는데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1,000원 챙겨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액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1호랑 저랑 둘이 있는데요. 1호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둥이랑 2호는 남편이랑 같이 자동차 박물관? 네, 자동차 박물관에 이제 가가지고 조용한 틈에 제가 잠시 짬을 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 남은 거 없고요. 건강비 그나마 아픈 식구가 없어서 3만원 챙겨왔고요. 사실 제가 지금도 목이 조금 안 좋아요. 감기 기운이 있는 건지 요새 아르바이트 몇 푼 번다고 몸이 계속 아프다 괜찮다 아프다 괜찮다 해가지고 이게 돈을 버는 건지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버텨봐야겠죠. 18,000원.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 건지. 얘는 이제 1,320원 남겨서 왔고요. 영수증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5,000원 그대로 남겼어요. 그래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동전은 아예 없고요. 63,000원이고 여기다가 부수입 1,000원 챙겨온 거 더해가지고 네, 64,000원으로 저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줄 저축은 여름 저축이고요. 여름 저축 금액이 지금 64,000원이라서 많이씩은 못 해줄 것 같고 지금 9,000원, 네, 9,000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을 안 챙겨와서 잠시 다녀왔고요. 9,000원 빼기 9,000원. 요거 파츠? 요거 랜덤 스쿱 이렇게 해가지고 파츠 요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굿단원을 넣어줄게요. 1,000원 빼고 10,000원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진짜 초창기 때 사왔던 그 계산기 제가 무력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 식용 말고는 무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장 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 저축 끝! 네, 그 다음에 지브리 저축 해줄게요. 지브리 저축, 네, 10,000원, 오늘 10,000원 해줄게요. 요거는 저희 1호 돌 사진 찍었을 때고요. 뱃속에 2호가 있는 상태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브리 저축도 끝! 오늘 금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목적 저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목적 저축은 또 충분히 해주고 싶지만 네, 힘들 것 같고 에너지 펀드 네, 5개 5,000원 5,000원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3,000원만 더 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에어컨은 지금 며칠 거의 일주일 넘게 못 끄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 켜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계속 켜놓고 있는 중입니다. 네, 건강비는 10,000원 해줄게요. 냉방병이 또 요즘 저희는 이제 2호랑 막둥이 지나가긴 했는데 냉방병이 또 그렇게 유행이라고 밖에는 너무 덥고 안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요거 5,000원짜리가 있으니까 10,000원으로 넣어주면서 자동차는 5,000원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저도 1호가 있어가지고 문을 닫고 창문도 닫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방 안이 점점 더워져. 네, 생일도 5,000원 해줄게요. 이렇게 없으니까 여기로 5,000원 넣고 한 칸 롤리팝 색칠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의 하우스 저축입니다. 네, 요 생활용품 저축. 가장 문제의 생활용품 저축이고요. 38,740원 갚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5,000원 갚아주고요. 그러면 33,740원. 33,740원이 남습니다. 언제 다 갚아? 그리고 이번 주 5K씩 돌아가면서 해주는 저축에는 미용비는 10,000원 해줘야겠죠? 그래도 인간적으로다가 한 번씩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10,000원 2칸입니다. 저번에 미용실 재결제 정기권 구매를 하면서 88,914원이 남아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여행에 넣어줄 차례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씩 방학이 되니까 1호도 친구들이랑 영화 갔다 오고 막둥이 키즈 카페도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216만2,340원 남아있는 상태이고 오늘 폭파했던 여행저축 237,000원 여기 또 더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1K씩 돌아가면서 넣어주는 항목은 의료비. 오늘 의료비는 5,000원 넣어주겠습니다. 빼기 5,000원 하면 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까지 다 해줬고 다음 주는 부부 데이트 비용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저축이 끝!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산을 짜보도록 할게요. 8월 1주차 이미 제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산 생활을 안돼. 네, 예산을 짜고 생활을 하는 거랑 안 짜고 그냥 하는 거는 다르니까 일단은 쓴 게 많더라도 예산은 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6만원이고 그리고 이제 8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사용하는 금액 되겠습니다. 건강비도 3만원 넣어주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예약된 진료는 없는 것 같고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갈 일이 없을 것 같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요거는 2만원 생활용품 해줄게요. 지금 사야 될 것들이 조금씩 생기고 사고 후라이팬도 지금 현재 후라이팬 어떡하지? 아무튼 후라이팬은 최대한 버텨보는 걸로 2만원 그냥 생활용품 해주고 대형마트는 6만원 넣어주고요. 6만원으로 택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껴봐야죠.
예산이 또 넉넉하니까 또 더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형마트부터 예비비 7만원으로 선저축 해줄게요. 브레인 애들이 이거 한동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되게 유행했던 거긴 한데 전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애들 막 장난스럽게 해서. 일단 그 카드가 있어갖고 제가 만들었던 복권 카드고요. 과연 많아 보인다.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24K 24,000원에 대형마트 저축. 네, 만원 빼고 이렇게 5,000원, 5,000원 해서 교환을 해왔고요. 24,000원.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4,000원에 한 주 대형마트 예산이 완성이 되었고, 네, 그 다음은 또 여기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겨울방학을 위한 방학저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버블티는 얼마를 꺼내놓을지. 12,000원 12,000원 저축해줄게요. 여기 12,000원 해주고요. 지금 1,000원짜리가 부족해서 5,000원짜리랑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 34,000원 남았는데요. 이 34,000원으로 네, 짱구 저축. 오늘은 많지 않겠지. 이렇게 해서 네, 넣어주고요. 다음 주에 예쁜 화분 이미지입니다. 요거 다음 주에 한번 긁어보도록 할게요. 대망의 짱구 저축. 과연 얼마일까요? 8,000원. 그래도 지난주보다 네,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26,000원. 그러면 8,000원 칠해주고요. 2,000원이 있으니까 빼고 10,000원 챙겨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짱구 저축까지 모든 선저축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8월 1주차 예비비 예산은 26,000원이고요. 지난주 15,000원, 7일에 15,000원도 살았는데 대형마트도 네, 조금 자제를 하면서 조금 간식도 조금 덜 먹여보면서 네,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5주차 변동지출 정산과 8월 1주차 예산 짜기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고, 여행저축 폭파해서 여행자금으로 237,000원을 네, 폭발을 해보았고요. 무사히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늦게 찾아왔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짠토끼님께 주문한 구독자 선물이 잘 도착을 하면은 이벤트 안내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8월은 또 여름방학이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지출이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걱정입니다. 그래도 계획한 예산 안에서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면서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외벌이 5인 가족의 현실적인 현금 생활과 절약 일상을 꾸준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